9월 2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5일만 지나면 최장 10일의 연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노는 날짜가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 하는 문제일 건데요. 이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부자들은 2배, 3배, 4배까지 오른 해외여행을 떠나서 조용히 쉬다가 오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국내의 바가지 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어딘가 가서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또 이 방에서 방코 가는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에서 억지로 임시 공휴일까지 정해서 굳이 쉬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마당에 소비 진작이라는 표현도 좀 웃깁니다. 자관 하는 일들이 죄다 못마땅한 정권입니다. 자, 김정은이 22일 지난 금요일 자기 이름을 걸고 미국에 대해서 초강경 위협을 했습니다. 북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사상 최초로 발표하면서 트럼프를 미치광이 깡패라고 말하면서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 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성격의 말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서로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응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23일 한밤중에,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토요일 한밤중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B-1B기를 괌에서 띄워가지고 이 NLL 있지 않습니까? NLL 위에 올라가서 원산의 앞바다의 350km 지점까지 그 비행기를 이렇게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이후 휴전으로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을 바다 위에 그어놨는데 그 위에 한참 올라가서 원산에서 정동쪽으로 350km 동해상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괌에서 날아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군사적 행동, 즉 밀리터리 액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즉 군사적인 이 공격과 군사적인 행동 부분은 서로 다른 걸로 분류되는데 군사적 공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폭격을 하는 부분이고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 폭격을 해서 상대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잠수함,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 등이 이 상대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압박하거나 안 그러면 북한이 하는 식으로 이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동쪽에서 서쪽 바다로 떨어뜨리는, 즉 공격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상대가 신경이 쓰이도록 이 전략 자산인 대단한 무기들로 정신적 압박을 하는 것을 군사적 행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 이 압박은 군사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보통은 B-1B가 날아오면 미군의 F-15가 일본에서 뜨고 한국에서도 또 F-15가 뜨면서 같이 B-1B를 호위하고 그리고 DMZ나 NLL을 넘지 않은 선에서 왔다가 돌고 갑니다. 지난번에 을지 훈련 기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군의 폭격기가 DMZ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말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4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나왔죠. 국회 이정현 의원이 미국 폭격기의 참가를 우리 측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질의를 하자 송 장관이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안 오게 한 것이지 한국 해협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측에 언급 또는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라고 이정현 의원이 질의하니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을지 훈련 기간에 남북 간의 지나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미군 폭격기의 비행 동선을 제한해 줄 것을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에는 B1B 그리고 한국의 F-15 편대 그리고 미군의 F-35 등이 연합으로 DMZ에 초근접 비행을 해서 이 폭격 훈련장에다가 폭격을 직접 하는 훈련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세기 들어서 DMZ 이북으로 미군의 폭격기나 전투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북쪽으로 멀리 날아간 사건인데요. 이번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사건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자극을 했고요. 그 자극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배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이 청와대가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해도 NSC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요일에는 NSC 회의나 이런 걸 잡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5월 21일 양산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NSC 전체 회의가 아니라 그보다는 격이 낮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회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도발한 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던 부분은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의 NLL 이북으로의 북한에 대한 근접 비행 때문에 그러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고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그 주말에 미군 독자 작전으로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B1B 편대는 괌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면 한국 해협부터는 한국군의 F-15, F-16 등이 같이 떠서 그래서 한미연합작전 행태로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가는 이런 행태였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시키고 그럼 배제의 정도가 어느 것이냐? 우리는 언제부터 B1B 전략 폭격기가 한국을 왔다 간 걸 알았다는 거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제 하에 진행된 것이다 라고만 흘리고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작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일방 통보였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언이 웃기는데요. 미군 훈련은 한미 간의 공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은 청와대가 어제 긴급히 NSC 회의를 한 것은 최근에 이런 미군의 NLL 이북으로의 군사적 행동이
미 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 걱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휴일 갑자기 소집한 NSC, 미북 긴장 더 높이면 안 돼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 북한이 긴장을 더 높이면 안 된다고 삼자적인 중립적 입장에서의 보도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긴장 수위를 더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해석이 미국의 동해 상공 비행이 한미 간의 협의를 의해 마련된 대응이 아니라 미군 측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11시 반에 B-1B 2대가 F-15C 6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강원도 원산 동쪽으로 350km 떨어진 북한 측 동해 공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 8대뿐만 아니라 동해 앞바다 공해상에는 조기 경보기, 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까지 10여 대에 달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공중전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새벽 1시가 넘도록까지 계속 대기 중이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그 뒤에는 또 30대 정도의 이 미군 폭격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B-1B가 대규모로 뒤에 이 미군의 전략 폭격기와 지원 부대를 이끌고 북한 영토에 깊숙하게 침입한 훈련을 하는 부분은요, 결국은 이 부분이 미군이 북한을 보고 한번 움직이려면 움직여봐라, 우리한테 쏠려면 한번 쏴봐라는 일종의 위력 시위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끼 만행을 76년에 판문점에서 자행했을 때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북한을 칠 듯이 압박을 하고는 판문점에 문제가 되었던 미류나무를 강제로 베어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렇게 겁먹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죠. 자, 이번에도 미군이 이렇게 위력 시위를 하는 동안에 아마 북한을 보고 하려면 한번 해봐라 라는 압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북한은 이런 미군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SA-5 대공 미사일 같은 부분을 이렇게 쏘려고 시도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에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즉 우리 측이 DMZ나 NLL에 대한 근접 비행을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럼 미군 측은 한국 너네 땅 위로 날아가면 너네들이 반대하니 정말 동맹이라는 꼴이 우습다. 우리는 너네들을 불신하니까 그래 우리가 알아서 우리 공군 자산들을 배치를 할 거니까 너네들은 관여하지 마,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독자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동해 공해상에서 미군이 자기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든지 우리 측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번 비행 상황도 결국은 미군이 한국 측에 작전 후에 통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변국에 조율 없이 신속하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 간섭이라도 하지 말고 귀찮게라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즉 미국이 야밤에 북한의 대공포나 전투기들이 작전하기 어려운 약점을 잘 알면서
기습적으로 북한 근처까지 가서 압박을 한 부분은, 자, 북한 너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포를 쏘거나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갖다가 격추시키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해서 너네 전투기를 출동시켜 봐라, 한번 해보자, 이걸 미국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 군사적 행동으로 이제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런 걸 야룬다고 했습니다. 자, 싸움을 먼저 걸지는 않는데 상대로 하여금, 자, 내가 먼저 때리지는 않을 거니까 네가 때리면 나는 그때는 싸우겠다. 보통 센 쪽이 약한 쪽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죠. 그래서 약한 쪽이 견디다 못해 욱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거의 박살을 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매우 긴장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독자 군사 행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이 꼭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너네들은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하고 시비를 거는 쪽이 많기 때문에 너네들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작전을 하려면 엄밀하게 하겠다. 괜히 너네들하고 상의하면 북한에 알려지는 효과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군 관계자는 B1B가 공개든 비공개든 한 달에 여러 번 오는데 한국에, 한국군 가운데는 이를 인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이번에는 비행 경로가 예전과 많이 달라 고도의 작전 보완이 필요했던 만큼 미군 전력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미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힘만으로도 충분히 때리니까 너네들은 걸리적 거리니까 빠져 있어,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19일에는 한미 양국 보병이 핵폭탄과 미사일 화학탄 등 대량 살상무기 제거 훈련도 했고, 또 이 주한미군이 중동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그런 이 베테랑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요일날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놀랄만도 하지요. 미국을 데리고 맨날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을 하고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저렇게 배신 때리고 이러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아닌 것처럼 또 잘해볼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끝도 없이 지금 몇 달 동안에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대도 인내의 한계에 돌입을 해서 한국 측에 사실상 거의 알리지 않고 사후적으로 알리는 이런 형태의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기껏 한국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북이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낱말하듯이 한다면 아직도 미국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 한심합니다. 휴전으로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을 바다 위에 그어놨는데 그 위에 한참 올라가서 원산에서 정동쪽으로 350km 동해상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괌에서 날라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군사적 행동, 즉
밀리터리 액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즉 군사적인 이 공격과 군사적인 행동 부분은 서로 다른 걸로 분류되는데, 군사적 공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폭격을 하는 부분이고,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 폭격을 해서 상대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잠수함,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 등이 이 상대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압박하거나, 안 그러면 북한이 하는 식으로 이 탄도 미사일을 북한의 동쪽에서 서쪽 바다로 떨어뜨리는, 즉 공격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상대가 신경이 쓰이도록 이 전략 자산인 대단한 무기들로 정신적 압박을 하는 것을 군사적 행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 이 압박은 군사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보통은 B-1B가 날라오면 미군의 F-15가 일본에서 뜨고 한국에서도 또 F-15가 뜨면서 같이 B-1B를 호위하고, 그리고 DMZ나 NLL을 넘지 않은 선에서 왔다가 돌고 갑니다. 지난번에 을지훈련 기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군의 폭격기가 DMZ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말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4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나왔죠. 국회 이정현 의원이 미국 폭격기의 참가를 우리 측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질의를 하자 송 장관이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안 오게 한 것이지 한국 해협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측에 언급 또는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라고 이정현 의원이 질의하니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을지훈련 기간에 남북 간의 지나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미군 폭격기의 비행 동선을 제한해 줄 것을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에는 B-1B, 그리고 한국의 F-15 편대, 그리고 미군의 F-35 등이 연합으로 DMZ에 초근접 비행을 해서 이 폭격 훈련장에다가 폭격을 직접 하는 훈련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세기 들어서 DMZ 이북으로 미군의 폭격기나 전투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북쪽으로 멀리 날아간 사건인데요. 이번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사건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자극을 했고요. 그 자극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배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이 청와대가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해도 NSC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요일에는 NSC 회의나 이런 걸 잡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5월 21일 양산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NSC 전체 회의가 아니라 그보다는 격이 낮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회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도발한 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던 부분은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의 NLL 이북으로의 북한에 대한 근접 비행 때문에 그러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지 않고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그 주말에 미군 독자 작전으로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완비 편대는 괌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면 한국 해협부터는 한국군의 F-15, F-16 등이 같이 떠서 그래서 한미연합작전 행태로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렇게 순회해서 돌아가는 이런 행태였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시키고 그럼 배제의 정도가 어느 것이냐? 우리는 언제부터 비영토에 깊숙하게 침입한 훈련을 하는 부분은요. 결국은 이 부분이 미군이 북한을 보고 한번 움직이려면 움직여봐라. 우리한테 쏘려면 한번 쏴봐라는 일종의 위력 시위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끼 만행을 76년에 판문점에서 자행했을 때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북한을 칠 듯이 압박을 하고는 판문점에 문제가 되었던 미류나무를 강제로 베어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렇게 겁먹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죠. 자, 이번에도 미군이 이렇게 위력 시위를 하는 동안에 아마 북한을 보고 하려면 한번 해봐라 라는 압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북한은 이런 미군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SA-5 대공 미사일 같은 부분을 이렇게 쏘려고 시도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요,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에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즉, 우리 측이 DMZ나 NLL에 대한 근접 비행을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럼 미군 측은 한국 너네 땅 위로 날아가면 너네들이 반대하니 정말 동맹이라는 꼴이 우습다. 우리는 너네들을 불신하니까 그래 우리가 알아서 우리 공군 자산들을 배치를 할 거니까 너네들은 관여하지 마.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독자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동해 공해상에서 미군이 자기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든지 우리 측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번 비행 상황도 결국은 미군이 한국 측에 작전 후에 통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주변국에 조율 없이 신속하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 간섭이라도 하지 말고 귀찮게라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즉 미국이 야밤에 북한의 대공포나 전투기들이 작전하기 어려운 약점을 잘 알면서 기습적으로 북한 근처까지 가서 압박을 한 부분은 자, 북한 너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포를 쏘거나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우리를 갖다가 격추시키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해서 너네 전투기를 출동시켜 봐라. 유한비 전략폭격기가 한국을 왔다 간 걸 알았다는 거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제 하에 진행된 것이다 라고만 흘리고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작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일방 통보였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언이 웃기는데요. 미군 훈련은 한미 간의 공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은 청와대가 어제 긴급히 NSC 회의를 한 것은 최근에 이런 미군의 이 NLL 이북으로의 군사적 행동이 미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 걱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휴일 갑자기 소집한 NSC, 미북 긴장 더 높이면 안 돼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 북한이 긴장을 더 높이면 안 된다고 3자적인 중립적 입장에서의 보도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긴장 수위를 더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해석이 미국의 동해 상공 비행이 한미 간의 협의를 의해 마련된 대응이 아니라 미군 측으로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11시 반에 B-1B 2대가 F-15C 6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강원도 원산 동쪽으로 350km 떨어진 북한 측 동해 공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 8대뿐만 아니라 동해 앞바다 공해상에는 조기 경보기, 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까지 10여 대에 달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공중전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새벽 1시가 넘도록까지 계속 대기 중이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그 뒤에는 또 30대 정도의 이 미군 폭격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B-1B가 대규모로 뒤에 이 미군의 전략 폭격기와 지원 부대를 이끌고 북한 9월 2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5일만 지나면 최장 10일의 연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노는 날짜가 많은 게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 하는 문제일 건데요. 이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부자들은 2배, 3배, 4배까지 오른 해외여행을 떠나서 조용히 쉬다가 오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국내의 바가지 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어딘가 가서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또 이 방에서 방코 가는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에서 억지로 임시 공휴일까지 정해서 굳이 쉬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마당에 소비 진작이라는 표현도 좀 웃깁니다. 자관하는 일들이 죄다 못마땅한 정권입니다. 자, 김정은이 22일 지난 금요일 자기 이름을 걸고 미국에 대해서 초강경 위협을 했습니다. 북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사상 최초로 발표하면서 트럼프를 미치광이 깡패라고 말하면서 사상 최고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 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성격의 말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서로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응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23일 한밤중에,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토요일 한밤중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B-1B기를 괌에서 띄워가지고 이 NLL 있지 않습니까? NLL 위에 올라가서 원산의 앞바다에 350km 지점까지
그 비행기를 이렇게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이후